겉과 속이 다른 사람은 이 행동에 드러난다. 거리를 두어라. 그대들은 믿었던 사람에게 실망한 적 있는가? 처음에는 참으로 좋은 사람이라 여겼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내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니었던 경험 말이다. 나는 유배지에서 그런 사람을 여러 보았다. 웃으며 손을 잡아주던 자가 돌아서면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때 나는 비로소 깨달았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은 스스로 드러내지 않는다. 그러나 반드시 드러나는 순간이 있다. 오늘은 그 순간을 이야기하려 한다. 그들이 무심코 내보이는 행동, 그 행동 속에 숨겨진 본질, 그리고 그런 사람 앞에서 그대들이 어떻게 서야 하는가를 말이다. 그대들 중에 이런 사람을 겪어본 이가 있을 것이다. 처음 만났을 때는 더없이 따뜻하고 진실해 보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무언가 어긋난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한 사람. 그 느낌을 애써 지우려 했으나 결국 그 사람의 속이 드러나고 만 사람. 그대들은 그때 무엇을 했는가? 거리를 두었는가? 아니면 스스로를 탓했는가? 그래도 믿어보려 다시 곁에 두었는가? 어느 쪽이든 그 관계는 쉽게 정리되지 않았을 것이다. 왜인가?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은 처음부터 속내를 드러내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처음에는 가장 믿음직스러운 얼굴을 하고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쉽게 알아보지 못한다. 나는 유배지에서 오래 사람을 살폈다. 권력을 잃은 나를 여전히 찾아오는 이가 있었고 발길이 끊긴 이가 있었다. 찾아오는 이 중에도 진심인 자가 있었고 무언가를 바라는 자가 있었다. 그 차이는 처음에는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드러났다. 말이 아니라 행동에서 드러났다. 그것도 아주 사소한 행동에서였다. 사람은 자신의 속내를 오래 감추지 못한다. 아무리 능란한 자라도 어느 순간 무심결에 그 본 모습을 내보이게 된다. 문제는 우리가 그 순간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그 사람이 베풀었던 친절을 기억한다. 그 따뜻했던 기억이 눈앞에 어긋남을 덮어버린다. 그래서 느낌이 와도 내가 너무 예민한 것이겠지 하며 스스로 지워버린다. 그러나 그 느낌은 대체로 틀리지 않았다. 그대들이 느낀 그 어긋남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흘린 흔적이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알아보는 첫 번째 단서는 말이 아니라 행동이다. 나는 유배지에서 그런 일을 여러 보았다. 조정에 있을 때 늘 곁에 있겠다 하던 자가 내가 유배를 떠나던 날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편지 한 장도 없었다. 처음에는 그를 이해하려 했다. 두려웠을 것이다. 연루될까봐. 그러나 세월이 지나 나는 알게 되었다.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다는 뜻이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은 말을 아끼지 않는다. 오히려 말이 넘친다. 진심이 없기에 말로 그 빈자리를 채우려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말은 상황이 바뀌면 달라진다. 아끼겠다던 말은 제 처지가 불편해지면 사라지고 함께하겠다던 말은 이득이 없어지면 흐릿해진다. 그대들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것이다. 분명히 들었던 말인데 그 사람은 기억하지 못하고 분명한 약속이었는데 그 사람은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한다. 그런 일이 한 번이 아니라 반복된다면 그것은 실수가 아니다. 나는 그런 자들을 오래 지켜보며 한 가지를 깨달았다. 그들이 반드시 처음부터 거짓을 꾸미는 것은 아니다. 말을 할 때만큼은 스스로도 진심이라 여긴다. 다만 그 진심이 상황 앞에서 너무도 쉽게 바뀔 뿐이다. 그러니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고 싶다면 말을 듣지 말고 행동을 보아야 한다. 말이 아무리 그럴듯해도 행동이 그 말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이 그 사람의 진짜 속내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알아보는 두 번째 단서는 태도의 변화다. 그들은 누구 앞에 서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사람이 된다. 힘 있는 자 앞에서는 한없이 낮아지고 힘없는 자 앞에서는 어느새 달라져 있다. 나는 유배지에서 그것을 똑똑히 보았다. 같은 자가 관아의 관리 앞에서는 굽신거리다가 힘없는 백성 앞에서는 거드름을 피웠다. 그 얼굴이 어찌나 자연스럽던지 스스로는 달라졌다는 것조차 느끼지 못하는 듯했다. 사람은 누구나 상황에 따라 말과 태도가 조금씩 달라진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의 변화는 그 폭이 다르다. 상대가 바뀌면 가치관까지 바뀐다. 어제는 옳다 했던 것을 오늘은 그르다 하고, 어제는 그르다 했던 것을 오늘은 옳다 한다. 그것은 유연함이 아니라 중심이 없는 것이다. 그대들 곁에도 그런 이가 있지 않은가? 그 사람과 단둘이 있을 때와 다른 이들 앞에 섰을 때가 전혀 다른 사람처럼 느껴지는 이 말이다. 그 차이가 클수록 그 사람의 속은 깊이 감춰져 있다. 나는 그런 자들을 보며 이런 생각을 했다. 저 사람은 지금 어느 얼굴이 진짜인가? 그러나 오래 지켜보니 답은 하나였다. 이득이 되는 쪽을 향할 때가 그 사람의 진짜 얼굴이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은 관계를 거울처럼 쓴다. 상대방이 자신에게 얼마나 유용한가를 비춰보고 그에 맞게 태도를 조율한다. 그러니 그 태도는 그대들을 향한 것이 아니다. 그대들이 가진 무언가를 향한 것이다. 그것을 알아챘을 때 비로소 그 관계가 달리 보이기 시작한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알아보는 세 번째 단서는 관계를 대하는 방식에 있다. 그들은 관계를 맺을 때 반드시 무언가를 본다. 이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가? 이 관계가 나에게 얼마나 유리한가? 그것이 그들의 출발점이다. 나는 유배지에서 찾아오는 이들을 오래 살폈다. 진심으로 오는 이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다. 그저 안부를 묻고 함께 앉아 있다 돌아갔다. 그러나 무언가를 바라는 이는 달랐다. 말이 많았고 친절이 지나쳤으며 돌아갈 때는 반드시 무언가를 남기고 갔다. 부탁이거나 기대거나 혹은 빚이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은 관계를 쌓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쓸 수 있도록 쌓아두는 것이다. 그들의 친절은 대가 없이 오지 않는다. 다만 그 대가가 당장 드러나지 않을 뿐이다.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다가온다. 그것도 그대들이 거절하기 어려운 순간에 찾아온다. 나는 그런 방식을 보며 한 가지를 깨달았다. 그들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다. 관계를 그렇게 배워온 것이다. 주면 받아야 하고 받으면 갚아야 한다는 셈법으로 사람을 사귀어온 것이다. 그러나 그 셈법 안에서는 진심이 자라지 못한다. 모든 친절이 계산이 되고 모든 관계가 거래가 된다. 그대들은 그런 이와 함께한 뒤 이상하게 지친 적 있는가? 분명 좋은 시간이었는데 돌아오는 길이 무거운 느낌이 든다. 무언가를 빚진 것 같은 그 묘한 감각 말이다. 그것은 그대들이 예민한 것이 아니다. 관계 안에 셈법이 있을 때 사람은 본능적으로 느낀다. 따뜻함과 거래는 생김새가 비슷하지만 무게가 다르기 때문이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 곁에 오래 있으면 그대들도 모르는 사이 그 셈법 안으로 끌려 들어간다. 그것이 그 관계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세 가지는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다. 말과 행동이 어긋나고 상황에 따라 태도가 바뀌며 관계를 셈법으로 대하는 것. 이 세 가지는 모두 같은 자리에서 비롯된다. 그것은 자기 자신만을 중심에 두는 삶의 방식이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닐 수 있다. 다만 그는 늘 자신을 먼저 본다. 관계 안에서도, 말 안에서도, 태도 안에서도 가장 먼저 묻는 것은 언제나 나에게 이로운가이다. 나는 유배지에서 그것을 깨달았다.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도덕이 아니라 이익이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었다. 나는 처음에 그 말을 거부했다. 그러나 오래 지켜보니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이익을 따르는 사람은 분명 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인 사람과 그것이 전부가 아닌 사람은 결국 달라진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은 이익이 사라지면 관계도 사라진다. 말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끝내 그 사람도 떠난다. 그것이 그 관계의 본 모습이었다. 반면 진심으로 맺어진 관계는 상황이 바뀌어도 남는다. 내가 유배지에서 받은 편지 한 장이 조정에서 받은 수많은 인사보다 무거웠던 것은 그 때문이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알아보는 것은 그 사람을 멀리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그 관계 안에서 그대들이 잃지 말아야 할 것을 지키기 위해서다. 관계는 오래간다고 깊은 것이 아니다. 진심이 있을 때 비로소 깊어진다. 그것을 알면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그렇다면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앞에서 그대들은 어떻게 서야 하는가? 나는 유배지에서 그 답을 오래 찾았다. 처음에는 그런 자를 멀리하는 것이 답이라 여겼다. 그러나 세상에는 그런 사람이 적지 않다. 멀리하는 것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었다. 그렇다고 그들과 깊이 섞일 수도 없었다. 섞이다 보면 그대들도 모르는 사이 그 셈법 안으로 끌려 들어가기 때문이다. 나는 결국 한 가지 태도에 이르렀다. 거리를 두되 등을 돌리지는 않는 것이다. 거리를 둔다는 것은 냉담해지는 것이 아니다. 그 사람에게 그대들의 속내를 다 내어주지 않는 것이다. 말을 아끼고 기대를 줄이고 그 관계의 기대는 마음을 거두는 것이다. 등을 돌리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단죄하거나 적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다. 겉과 속이 다른 것은 그 사람의 방식일 뿐 그대들이 분노를 품어야 할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 나는 유배지에서 나를 외면한 이들을 오래 원망했다. 그러나 그 원망은 그들을 해치지 못했다. 오직 나를 해칠 뿐이었다. 분노는 상대를 향하는 것 같지만 결국 자신 안에서 타오른다. 그것을 알고 나서야 나는 원망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 그대들이여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만나거든 그를 바꾸려 하지 말라. 사람의 방식은 그대들의 말로 바뀌지 않는다. 다만 그대들 스스로가 어떻게 설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라. 그 사람의 말보다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의 태도보다 일관성을 보며 그 관계 안에서 그대들의 마음이 편안한가를 살피는 것. 그것이 그런 사람 앞에서 그대들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태도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알아보는 것은 결국 그대들 자신을 알아가는 일이기도 하다. 그 사람의 말에 흔들렸다면 그대들 안에 믿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관계에서 상처를 받았다면 그만큼 진심으로 대했기 때문이다.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오히려 그대들이 아직 진심으로 사람을 대한다는 뜻이다. 나는 유배지에서 많은 것을 잃었다. 지위도, 벗도, 오래 쌓아온 인연도. 그러나 그 시간이 내게 준 것이 있었다. 사람을 보는 눈이었다. 그 눈은 의심하는 눈이 아니었다. 누가 진심이고 누가 그렇지 않은가를 조용히 가려낼 수 있는 눈이었다. 그 눈을 갖게 되자 관계가 달라졌다.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았다. 진심이 통하는 몇몇으로도 충분했다. 그대들도 그런 눈을 갖게 되기를 바란다. 많은 관계를 쌓으려 하기보다 그 관계 안에 진심이 있는가를 먼저 살피는 것.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은 세상 어디에나 있다. 그러나 그대들이 그것을 알아볼 수 있다면 그 사람에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단단해지는 것이 아니다. 그대들의 진심을 지킬 줄 아는 것이다. 그 진심이 있는 한 관계는 언제나 다시 시작될 수 있다. 사람을 믿되 가려서 믿고 마음을 주되 다 내어주지는 말라. 그것이 내가 긴 유배의 세월 끝에 비로소 깨달은 관계의 기준이었다.